영숙님 도대체 첫인상 너무 좋았는데 왜 그러시지? 오늘 방송 보시고 영숙님을 제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영숙님이 저는 그래도 한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좋았거든요. 2주차까지는. 영숙님 되게 참 괜찮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광수님하고 데이트할 때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정희씨에 대한 마음을 왜 영숙님이 광수한테 전달을 해? 2순위 데이트여가지고 남자들이 광수하고 영수가 영숙이를 선택해가지고 2대1 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영숙이가 왜 정희씨를 그렇게 광수한테 말을 해? 정희씨도 뭔가 느낌이 쎄하다 보니까 영숙씨한테 그 확인했나봐. 영숙씨가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 저는 어떤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상대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보다 영숙이처럼 그런 의도가 아닌데 뭐 할 때마다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더 답답하고 싫은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영숙씨가 광수랑 데이트 잘하고 싶어가지고 술도 못 먹으면서 술 한 잔을 급하게 먹었다가 응급실 갔잖아. 그게 그런 거야. 영숙씨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남한테 민폐 주는 거, 상대방한테 어마무시한 피해를 주는 거. 그리고 영숙님 딴에는 또 이제 정희씨, 자기 딴에는 정희하고 광수를 뭐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정희가 뭐 광수님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얘기했나 보죠, 정희씨 마음에 대해서. 근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정희씨한테는 그게 아니 왜 그거 내가 말해야 되는데 네가 왜 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숙님처럼 생각 없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 위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망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들을 망가뜨리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전 그게 오히려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게 훨씬 더 뭔가 싫더라고. 왜냐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숙씨를 뭐라 하기도 애매해. 영숙씨가 나쁜 의도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나쁜 의도를 했으면은 야 니 뭔데 그랬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따질 수라도 있는데 영숙님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 답답한 마음에 그래 짜증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차라리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난 것 같아, 제 딴에는. 그리고 영숙님이 지금 다른 직업도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인데 술 자기 주량도 몰라가지고 지금 영숙님 나이도 있으신 분이, 더군다나 영숙님 그 암 환자시잖아요.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잖아. 근데 그 술 한 잔을 먹고 응급실 가는 게 이게 말이 돼? 그 순간 광수씨가 영숙님이 직업이 간호사라는 거 말하기 전까지 영숙님 응급실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숙씨가 간호사라는 거 잊고 있었어요. 간호사인데 내 주량도 몰라가지고 이 나이에 술 한 잔 먹고 바로 헷가닥 해가지고 어머 어떡해 하다가 응급실 가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영숙님 직업이 간호사인데 이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광수님은 영숙씨가 뭐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거는 뭐 그런다 해도 어쨌든 간에 영숙님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간호사니까 그래 뭐 한 잔 정도까지는 괜찮나 보지 하고 그냥 먹었나 보죠. 광수님도 이제 영숙님한테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영숙씨가 자기가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한 잔 먹고 바로 그냥 어머 어떡해 하다가 이제 응급실 간 거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래가지고 광수씨가 영숙님한테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왜 마셨냐, 너가 너 주량을 알고 그랬으면은 조금씩 입만 대던가 해야지 왜 그렇게 마셨냐고 하니까 너는 앞으로 술을 다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숙씨가 한다는 말이 나는 즐길 권리도 없냐고 얘기하시더라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호사인 거는 둘째치고 지금 영숙님이 암 환자잖아요. 그리고 암이, 저는 인터뷰할 때 면접 볼 때 암이 2개라고 했는데 뭐 오늘 또 들어보고 암이 3개네? 갑상선이랑 장후경부암이랑 또 하나 뭐 작은 게 있나봐, 어디 딴데. 그래서 그거는 뭐 관찰 중이고 이런가 봐요. 그러면은 제 라이브에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암 환자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암 걸리는 순간 술, 담배 다 그냥 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술, 담배 아예 입도 안 되지 않나? 근데 영숙님은 간호사이신데다가 암 환자신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 한 잔에 응급실 가는 게, 이게 영숙님이 걱정된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 너무 이분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분 미련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저렇게 자기 몸 상태도 모르고 저 나이 먹고 왜 저렇게 행동해가지고 왜 광수의 시간을 저렇게 민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걱정된다 이런 거보다는. 근데 또 영숙님이 암 환자고 이러고 뭔가 이렇게 악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막 뭐라 하기도 애매한 거 있잖아. 차라리 영숙씨가 악독하다던가 지독하다던가 의도를 갖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고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막 진짜 막 비판적으로 더 할 수가 있는데, 영숙씨가 또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냥 영숙씨가 뭐 하는데 답답해. 그래서 더 짜증나. 여러분, 그래서 더 짜증난 게 있어요. 막 답답하고 환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환장하는 부분이. 영숙님이 참. 영숙님이 도쿠리라는 일본 술을, 사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쿠리가 사케 맞나요? 저도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릴 때. 도쿠리라는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뭐 소주겠거니 하고 마셨나? 도쿠리라는 술을. 여러분, 이게 술을 못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상대하고 이렇게 술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량을 분명하게 알아서 나 여기서 더 마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넙죽넙죽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분들은 넙죽넙죽 이렇게 술 받아 마시고 막 꽐라대가지고 막 어깨에 머리 기대고 오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허벅지 터치하고 어깨에 부비부비하고 그러는 여자분들보다 이렇게 딱 야무지게 딱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 두고 그런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절제가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뢰가 간다는 거지. 영순이처럼 그냥 이 광수씨가 좋으니까 분위기 맞춘다고 마셨다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는 최악의 데이트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광수씨가 간호사 맞냐고 어이없어하고 그러고 있는데 영수님은 즐길 권리는 줘야 되지 않냐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나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암 환자인데다가 지금 건강도 이렇게 안 좋고 술도 못 마시는 분이 술 한 잔 먹고 바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얼마나 광수씨 놀랬겠어요. 근데 나도 즐길 권리는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영숙씨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광수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발 마사지 해줘서 감동이었대요. 너무 최악이야. 왜냐면은 광수님 딴에는 괜히 영숙이 잘못되면은 광수님만 피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영숙씨 빨리 정신 차리라고 빨리 컨디션 회복하라고. 왜냐면 이제 영숙씨가 응급실에 계속 있어도 나하고 데이트하다가 나랑 하필이면 내가 사케 먹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숙씨가 내가 좀 잔을 마시고 뻗은 거기 때문에 괜히 내가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니까 광수씨가 그렇게 영숙씨한테 발 마사지 해주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한 건데 영숙씨는 그게 감동이었대. 이게 너무 답답해요. 뭔가 좀 신선한 빌런이야 영숙님이. 그동안의 빌런들은 어떤 의도가 있고 간사하고 얍삽해가지고 그래서 막 계산적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빌런들이 많았는데 영숙님은 되게 막 속 터지고 환장하는 빌런. 야, 광수씨가 어떤 마음일지 생각도 전혀 못하고 내가 이제 앉아있는데 발 마사지 해줬다고 그게 감동이라고 인터뷰하는 게 뭐야. 미안해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히 너무 미안해가지고 광수씨 쳐다도 못 볼 것 같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영숙님은 광수씨가 이 응급실에서 나를 챙겨줘가지고 감동이라 하니까 난 이게 뭔가 사고방식이 다른 느낌이야 영숙님은. 그래서 여러분 광수씨가 영숙씨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숙아 나는 이제 너를 다 아는 것 같다고. 너를 이미 다 알게 돼가지고 나는 더 이상 너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광수님 나이대 되면은 광수님 나이대가 아니라 그냥 40대 30 후반만 돼도 좀 사람이 상대방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광수님처럼 웃으면서 멀어져요. 알겠어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는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손절하는 거.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꽤 오랫동안 안 동생 같다면서 이제 영숙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확실한 이제 손절 신호였죠. 손절 신호. 광수님이 인터뷰에서도 되게 말을 안 듣는 옆집 동생 같았다고 응급실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영숙씨가 움직이면 괜찮다고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막 광수씨가 화가 났다고 인터뷰했거든요. 방송이니까 이제 광수씨가 영숙님한테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광수씨가 이제 카메라가 없었으면은 영숙씨한테 더 뭐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속 터지니까. 광수님은 나는 여기에 여자를 선택하러 왔는데 영숙이가 오늘 나한테 내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완전 이성적인 감정이 다 날아가게 됐다고. 그래서 영숙에 대한 마음이 완전 0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좀 영숙님이 자기 몸이 건강이 별로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기력이 별로 없다면은 그런 걸 잘 조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기 있는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영수님이 따를 때도 생기가 없는데 이번에 술까지 먹어가지고 응급실까지 가니까 이거는 광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남자들은 영수님을 좋아하기가 어렵죠. 자기 몸 관리 자기 몸 상태도 모르고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사실 남자가 이래도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술 먹고 이렇게 몸 못 가누는 거. 근데 여자분이 지금 자기 주량도 몰라가지고 술 마시고 바로 뻗어가지고 응급실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암 환자인데다가 직업이 간호사인데 이게 너무 이제 어이가 없죠. 상대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관리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님의 이런 부분은. 너무 좀 그랬어. 그리고 저는 영숙님이 좀 보통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응급실을 갔다 오므로 인해서 내가 이제 광수씨한테 그런 거를 민폐를 끼쳤으니까 미안해 한다기보다 영숙님이 응급실 갔다 오고 나서 숙소 와가지고 출연자들 다 모여있는 데서 응급실 갔다 온 썰을 풀었잖아요. 뭔가 그걸로 인해서 주목받길 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영수님이 되게 민망해하고 좀 미안해하고 그런 모습으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는 게 당연하고 근데 이제 영수가 하이볼 말고 있어가지고 영수가 내 말을 하는데 집중 안 해가지고 서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물론 영수도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그 응급실 갔던 걸 되게 막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하고 창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갔다 와가지고 썰 풀면서 저걸로 이제 주목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보통은 응급실까지 갔다 왔다면
거면은 바로 좀 숙소에 들어가서 방에서 쉰다거나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모습도 너무 약간 무리하는 게 아닌가, 불안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그랬어요, 여러분.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숙씨가 광수와 그렇게 데이트하고 나서 영숙씨도 약간 최소한의 눈치가 있나봐. 광수한테 손절 당하고 광수랑 좀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영수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님이 계속 이런 답답한 모습 좀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말을 전달하고 이런 최악의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영수님이 계속 뭔가 갈등에 휘말려 있을 것 같아요. 영수님이 본인이 의도한 거랑 다르게 계속 이제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는 그런 답답한 모습들을 계속 영숙씨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 영숙 왜 우냐면은 정희한테 미안해서 우는 거예요. 정희씨의 마음을 이제 정희씨한테 허락도 안 받고 광수씨한테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해서 우는 거예요. 미안해서 말해놓고 미안해가지고. 왜 자기가 잘못하고 우냐고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오히려 울고 싶은 사람은 정희인데 영숙이가 잘못해놓고 지가 우니까 오히려 이제 환장하겠어. 제 생각에는 영숙씨가 아는 거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영숙씨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까지도 다 얘기했을 것 같아. 막판에 영숙이 왜 울었을까요? 영숙씨가 운 거는 선즙 필승. 보통 잘못을 하면은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울어버리잖아요. 울면은 이제 혼내지 못하니까. 영숙님도 그런 느낌으로 울어버린 것 같아요. 정희씨가 정희씨한테 미안하는데 정희씨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영숙님이 이제 울어버린 것 같아. 너무 몰아붙이듯이 묻긴 하더라고요. 저는 몰아붙이듯이 물어봤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 정도는 확인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몰아붙여도 돼. 정희씨 얘기를 내 얘기도 아닌데 그거를 광수씨한테 전달했다면 영숙씨한테는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정희씨 입장에서는 영숙님하고 경쟁 구도야. 영숙도 광수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광수도 영숙이를 2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희씨 입장에서는 경쟁자란 말이죠. 근데 영숙씨가 내 얘기를 함부로 광수한테 얘기를 했어. 나랑 영숙이랑 경쟁하고 있는 건데 비매너죠. 몰아붙여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몰아붙였다 하더라도. 영숙님은 왜 영수한테 미련을 못 버릴까요? 다들 도망치는 분위기인데 영숙님이 영수 좋아하는 게 오늘 실망스러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영수씨가 돈 자랑한 거, 그리고 아이 있는 도식 여자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이제 내가 품을 수 있다,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영수님이 영수를 포기 못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영수씨가 아이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고.